총선을 앞둔 2024년 3월 한국 정치사상 가장 기괴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대통령실이 문재인의 복심으로 불렸던 양정철을 비서실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의 복심뿐만 아니라 문재인의 장관이었던 박영선도 총리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국무총리의 박영선 전 의원,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기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정무 특임장관을 신설하고 그 자리에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를 임명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박영선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고 양정철 전 원장은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통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민주당 계열 인사인데다 문재인 정부와 긴밀한 관계였다는 점에서 여권에서는 시정 가능성이 있는 카드겠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양 전 원장은 주변에 무리한 보도 같다, 뭘 더 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정철 비서실장설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윤석열 집권기간 김건희는 이른바 V0로 불렸습니다. V1 위에 V0, 즉 윤석열 위에 김건희라는 것입니다. 김건희 측근을 한남동 7인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윤건희 정권의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당시 언론은 한남동 7인이 양정철 비서실장설을 흘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에 머물고 있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자신의 총리 기용설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치가 기묘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원론적 수준의 정세 진단을 통해 입각 제안을 고사한 뜻으로 읽힌 가운데 한 측근 인사 역시 못한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변인실도 즉각적으로 공식 부인했지만 야권 인사 중용설의 파장은 여전합니다. 특히 첫 보도에 출처로 명시된 대통령실 혹은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박 전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모두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은 맞다며 스스럼 없이 엇박자를 드러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인사 업무와 무관한 대통령실의 특정 참모로 지목되면서 이른바 비선의 정점이 김건희 여사 아니냐는 의혹마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들이 인사 라인이 아니라 홍보기획 라인에서 나온다라는 이제 설들이 도는데 네. 홍보기획 라인은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좀 세게 그 구성된 당시부터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김 여사의 팬클럽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는 참모들이 대통령과 김 여사의 눈을 막고 귀를 가린다는 용산 새 간신 얘기가 파다하다며 홍보, 의전, 대외협력 라인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모 의전 비서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즉각 나가라고 연일 압박했습니다. 야권 갈라치기라며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는 야당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비선 라인을 공개하고 제2의 최순실이 누군지 공개를 하고 대통령은 사과를 해야 된다. 한남동 7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이 황종호 행정관이었습니다. 황모 행정관 존재가 언론에 오르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 부부를 비공식 밀착 수행하면서 처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 캠프 핵심 관계자는 황 행정관 앞에선 윤 대통령이 가족처럼 편하게 행동했다며 입이 무거워서 많이 신뢰했다고 말했습니다. 황 행정관은 윤 대통령 당선 뒤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업가 황모 씨 아들이란 점이 부각됐습니다. 김대남 전 선임 행정관과 한 인터넷 언론사 통화 녹취에도 이 이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관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키 먹지. 동해 황 회장 아들이. 황 행정관 이름은 명태균 씨와 인터뷰에서도 등장합니다. 처음에 한이발을 해갖고 내 앞에 X가 운전하고 내하고 대통령이 뒤에 타갖고. 지난 2021년 6월에서 7월쯤 윤 대통령이 아직 정치에 입문하기 전 상황입니다. 황 행정관이 운전하던 차에서 민감한 현안 이야기도 자주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문재인도 얘기하고 김정인 만나러 갔다 같이 하고. 명태균도 인정할 만큼
황종호는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명태균은 황종호와 문재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대체 명태균과 황종호는 문재인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눈 걸까요? 황종호는 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김건희의 최측근이 된 걸까요? 이들의 인연은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황종호가 처음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은 이른바 김건희 목덜미 영상이었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 이른바 줄리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던 김건희가 한 언론사의 카메라에 포착이 되었는데, 이때 김건희 목덜미를 잡고 피신시킨 인물이 바로 황종호라는 것입니다. 김건 씨, 공개일정 언제부터 하실 건가요? 분리 논란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뒤에 영상 속의 남성은 황종호가 아니라고 밝혀졌지만, 이 과정에서 황종호가 김건희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황종호는 윤석열과 오랜 친분을 유지해온 동부 전기산업 황하영 대표의 아들입니다. 황종호는 윤석열을 삼촌이라 부르고 김건희는 황종호를 조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김건희와 황종호는 한마디로 조카 같은 사이입니다. 황종호가 윤석열의 조카라면 아버지 황하영은 윤석열의 형제라는 의미가 됩니다. 성도 다른 황하영은 어떻게 윤석열의 형제가 되었을까요? 황하영은 슬하의 쌍둥이 딸과 아들을 뒀습니다. 2021년 5월 1일 쌍둥이 딸 중 한 명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황하영의 사위도 검사였습니다. 2022년 8월 5일 썬데이저널은 결혼식 일주일 전에 신랑인 박 검사와 그의 친구들이 신부집에 함을 메고 들어왔을 때 김건희가 신부집에 있었고 윤석열은 이들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2년 5월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던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김건희가 함 행사까지 참여한 걸 보면 윤석열과 황하영은 한마디로 가족 같은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황종호와 김건희의 관계는 윤석열과 황하영과의 오랜 인연에서 비롯됐습니다. 2021년 9월 7일 윤석열과 강릉지청에서 함께 근무했다는 동해시의 한 인사는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두 사람의 깊은 관계는 잘 모르고 옛날부터 서로 아는 관계라는 것만 안다며 윤 전 총장이 사실을 하기 전인가 사실을 할 때부터인가 황 회장과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황하영도 2021년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을 청년 시절에 서울에서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황하영의 지인은 윤 총장이 고시 공부를 할 때부터 황 회장이 윤 전 총장을 격려하고 지원한 것 같다. 윤 전 총장이 1996년부터 1997년까지 강릉지청에 있었는데 황 회장이 그 전에 어떤 사유로 윤 전 총장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시 공부를 할 때 황 회장이 윤 전 총장을 지원했던 것만은 알고 있다며 윤 전 총장과 황 회장은 40년 직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윤석열은 1983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91년까지 사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이 시기에 윤석열과 황하영은 처음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의 기업가와 서울의 고시생이 대체 어떤 연유로 만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왜 황하영은 윤석열을 지원하게 된 것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또 한 명의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윤석열을 황하영에게 처음 소개한 인물은 무정 스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은 강원도의 영은사라는 사찰에서 고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 무정을 알게 되었고 무정이 황하영에게 윤석열을 소개시켜줬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는 청년 시절에 윤석열을 처음 만났다는 황하영의 진술과도 어느 정도 일치합니다. 윤석열이 강릉지청에 근무할 때 그를 만난 적이 있다는 동해시의 한 인사는 삼척 궁천리에 영은사에 암자가 있는데 윤 전 총장이 거기서 고시 공부를 했다고 들었다. 그때도 황 회장이 윤 전 총장을 많이 지원했다고 하더라고 증언했습니다. 최은수는 2011년 5월 25일 서울 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김명신, 즉 김건희가 결혼할 사람은 라마다 조 회장이 소개시켜준 사람으로 2년 정도 교제했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라마다 조 회장은 당시 삼부토건 회장이었던 조남욱입니다. 반면 김건희는 지난 2018년 4월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한 스님이 나서서 인연을 맺게 해줬다라고 말해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립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진술이 다르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가 한 스님이라고 지칭한 이가 조남욱의 핵심 측근이었던 무정이라면 라마다 조 회장이 소개했다는 최은순의 진술과 스님이 연을 맺게 해줬다라는 김건희의 진술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은사, 천은사 거기 강원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강원도 그러니까 그분이라니까 다 강원도 분들이니까 우리 집안에는. 아, 그래요? 예. 그 스님이 이제 우리 남편 20대 때 만나가지고 예. 계속 이제 사법고시 떨어지니까 예. 이제 원래 한국은행에 취직하려고 했어요. 하도 고시가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그 양반이 너는 3년 더 해야 된다 해가지고 딱 3년이 뒤에 지금만 붙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남편 또 검사할 생각도 없었는데 너는 검사 탈자다 해가지고 검사도 그분 때문에 이제 됐죠. 그분은 이제 그분은 뭐 점쟁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네. 이제 진짜 그냥 혼자 도 닦는 분이에요. 스님처럼. 아, 그렇죠. 네. 점 보고 이제 그런 사람은 아니고. 네. 근데 세간에 뭐 내가 막 무당 많이 만난다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전혀 아니고 저는 무당은 원래 싫어해요. 왜냐면 얼마나 무당이 저 못 봐요. 제가 더 잘 봐요. 삼부토건 관계자는 무정이 조남욱과 오래전부터 절친한 관계로 르네상스 호텔 부지를 지정해줄 정도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삼부토건의 또 다른 관계자도 르네상스 호텔과 관련해 한 회사 선배에게 물어보니 스님이 정해줘서 매입했다고 하는 얘기를 운전기사한테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무정은 관상을 봐주며 조남욱의 인사에 관여했고 조남욱의 비서실장으로도 불렸다고 합니다. 무정이 황하영에게 윤석열을 소개해 준 것인지 황하영이 무정에게 윤석열을 소개해 준 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아무튼 두 사람은 청년 시절부터 윤석열과 가깝게 지냈고 윤석열과 황하영은 무정을 통해 악의 뿌리인 삼부토건의 조남욱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조남욱과 무정을 통해 김건희와 연을 맺게 됩니다. 2022년 1월 28일 한겨레신문은 윤석열이 2011년 전후로 중경건설사인 삼부토건 조남욱 전 회장한테서 수차례 골프 접대와 향응을 받았다고 의심할 만한 기록이 확인됐다. 당시 윤 전 총장이 대학 동문이자
같은 충청권 선배인 조 회장으로부터 지금의 아내 김건희 씨를 소개받아 교제하던 시기였다. 기록에는 조 전 회장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윤 전 총장과 여러 차례 골프를 함께하고 그에게 명절 선물이나 만찬 등의 접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이양수 대변인은 비용을 각자 내거나 번갈아 냈다며 통상적인 식사 또는 골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과 조남욱이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은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서울 강남 르네상스 호텔을 운영했던 삼부토건 조남욱 전 회장의 비서실 일정표입니다. 지난 2011년 달력엔 토요일이었던 4월 2일 골프장인 강남 300cc에서의 운동, 괄호 열고 최 회장 윤검이라고 써 있습니다. 넉 달 뒤인 2011년 8월 13일, 이때는 윤검사, 황 사장과의 만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자 한겨레 신문은 이 달력에 적힌 윤검사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과장이고 최 회장은 윤 전 총장의 장모라면서 윤 전 총장이 삼부토건 조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비서실 선물 목록에는 2009년 1월에 윤 전 총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등 향응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치권은 즉각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011년 당시는 삼부토건이 검찰 수사를 받던 시점이라며 단순히 접대냐 아니냐를 떠나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수십 명의 임직원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으나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대검 중수부는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였습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법조계 인사들의 후원자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한 점 의혹이 없는 진실 규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윤 전 총장은 장문의 입장문에서 해당 보도는 악의적 오보라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히 일정표에 적힌 2011년 4월엔 저축은행 압수수색 등 하루도 빠짐없이 밤낮 없이 일하던 때로 해당 날짜엔 골프를 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0년간 조 전 회장과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도 없다며 어떤 타인의 수사에도 관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전 회장과는 약 20년 전부터 10년 전 사이 식사와 골프를 같이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비용을 각자 내거나 번갈아 내 접대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명절 선물도 의례적 수준으로 값비싼 선물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한겨레 신문이 입수한 조남욱 비서실 달력 일정표에는 2011년 8월 13일 조남욱과 윤 검사, 황 사장이 함께 만찬을 한 기록도 나왔습니다. 메모에 등장하는 황 사장이 황하영입니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황 사장은 조 전 회장보다 먼저 윤 전 총장을 알고 지낸 오랜 지인이며 2006년 무정 스님이 윤 전 총장과 황 사장을 조 전 회장에게 소개해줬다고 증언했습니다. 윤석열은 2006년 10월 5일 뉴서울 CC에서 처음 조남욱과 골프 회동을 했는데 이때도 황하영이 동행했습니다. 황하영의 동부전기산업은 삼부토건의 합청업체로 급성장합니다. 삼부토건의 한 관계자는 황 사장은 무정 스님의 소개로 삼부토건과 다수의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동부전기산업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도 2014년도 동부전기산업 매출에서 삼부토건의 비중은 85%를 차지할 정도로 삼부토건이 완전히 미뤄졌다라고 말했습니다. 황하영은 윤석열의 키다리 아저씨였고 조남욱은 황하영의 키다리 아저씨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연결시켜준 사람이 무정입니다. 조남욱은 윤석열과 황하영에게 아낌없이 퍼주기만 한 것일까요? 윤석열은 단지 조남욱의 골프 파트너일 뿐이었을까요? 조남욱과 윤석열의 오랜 인연은 훗날 더 큰 커넥션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영부인 젤렌스카 여사가 특사 자격으로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만났습니다. 핵심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건설사 삼부토건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삼부토건 임원진은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관련 회의차 폴란드를 방문할 때도 동행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한 7월쯤엔 1,050원 선이던 삼부토건 주가가 5배 넘게 올라 5,5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젤렌스카 여사의 방한 이틀 전 한 단체 대화방입니다. 누군가 삼부토건의 참여를 미리 알았다는 듯 삼부를 내일 체크하라고 알려준 겁니다. 대화의 당사자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최상병 사망사고 직후 해병대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시도할 정도로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해 논란이 컸습니다.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이 때문에 삼부토건 관련 내용을 미리 입수하고 주가 조작에 함께 참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실제 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부터 삼부토건을 둘러싼 이상 거래를 조사한 뒤 금융당국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당시 삼부토건 대주주 등이 시세 조종으로 거둔 시세 차익을 100억 원대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과 황하영은 1980년대부터 알고 지냈으며 황하영은 윤석열이 검사가 되기 전부터 스폰서였습니다. 검사가 된 이후에 그들의 스폰 관계는 더욱 밀착되었을 것입니다. 윤석열과 황하영은 무정을 통해 조남욱과 연결되었고 조남욱과 연결된 이후 두 사람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윤석열은 조남욱과 무정을 통해 운명의 여인 김건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과 황하영, 무정과 조남욱의 은밀한 커넥션에 예상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양정철은 2019년 5월 13일 민주연구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25일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양정철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되기 직전에 윤석열을 만났습니다. 때문에 양정철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양정철은 민주연구원장으로 취임하면서 황하영의 아들 황정호를 운전기사로 채용합니다. 즉 윤석열의 40년 지기 황하영의 아들이자 대선 당시 김건희의 수행비서였고 한남동 7인 중에 한 명이었던 윤건희 정권의 실세가 문재인의 복심이자 민주연구원장이었던 양정철의 운전기사였던 것입니다. 민주연구원 측은 양정철이 황정호를 직접 인턴으로 데려왔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황 씨의 인턴 근무 시기는 양 전 원장이 취임한 2019년 5월부터 약 14개월로 양 전 원장이 사임하면서 함께 그만뒀다. 황 씨가 양 전 원장의 운전 수행 뒤 검찰총장을 사직하고 정계에 뛰어든 윤석열 후보의 비공식 수행을 담당했다라는 건 주간 경향의 확인 요청을 받고 처음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양정철이 여권의 유력 차기 대선 주자들을 비롯해 정권의 핵심 관계자들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에 황정호, 즉 윤건희의 조카가 차를 몰고 수행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황정호는 윤건희를 수행했고 얼마 뒤 윤건희 정권의 실세 중에 실세가 되었습니다. 정치인의 운전기사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합니다. 정치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양정철이 황정호를 운전기사로 채용한 것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해 8월 조국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윤석열이
조국 일가를 사냥하는 그 시점에 양정철은 윤석열의 조카를 운전기사로 채용했습니다. 양정철은 윤석열과 황하영의 관계를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양정철은 윤석열과 호영호재하는 사이였습니다. 아마도 윤석열이 양정철에게 황종호를 소개했을 것입니다. 윤석열의 소개로 황종호를 채용했다면 양정철도 이들과 한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양정철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한 것은 결코 실수가 아닙니다. 문재인이 윤석열을 임명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어준과 주진우가 초기에 윤석열과 김건희를 옹호한 이유도 양정철과 윤석열의 관계를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김어준과 주진우는 파리에서 이미 양정철과 한몸이 되었습니다. 정권자인 대통령께서 임기 동안 소임을 다 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지난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에도 적절한 이런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2020년 10월 21일 윤석열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며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셨다고 발언했습니다. 즉 문재인이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절한 메신저는 누구였을까요? 추정컨대 적절한 메신저는 문재인의 복심이었던 양정철의 운전기사이자 자신의 조카였던 황종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황종호는 단지 양정철의 운전기사가 아니라 양정철과 윤석열 혹은 문재인과 윤석열을 잇는 메신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황종호는 양정철과 윤석열의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정철은 조국 내전 이후에도 윤석열과 계속 내통하며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과연 윤석열의 조국 사냥은 양정철과 무관한 것이었을까요? 황종호는 양정철의 메신저였을까요? 아니면 문재인의 메신저였을까요? 아마도 황종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황종호는 명태균에게 문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양정철은 2021년 1월 이낙연에게 사면을 사주하고 미국으로 튀었습니다. 예상을 조금도 빗나가지 않고 대선 직전에 귀국해 이재명 캠프를 기웃거렸지만 합류에 실패했습니다. 만약 양정철이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다면 윤석열 캠프에 있는 자신의 운전기사와 완벽한 공조를 이뤘을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2022년 대선은 이미 내부에서 패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2022년 대선 당시 황하영은 사석에서 자기가 입을 열면 윤석열이고 뭐고 다 죽는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황종호가 메신저였다면 황하영은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을 블랙하우스 게이트의 내막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다 죽는다는 황하영의 엄포는 허세가 아닙니다. 황종호는 2022년 지방선거 때 김은혜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황종호가 합류하자 국힘 당협위원장들이 모두 김은혜 쪽으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황종호는 김건희를 등에 업고 정권의 실세 중에 실세가 되었습니다. 과연 양정철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을까요? 어쩌면 양정철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킹메이커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탄생의 1등 공신이었고 윤석열 정권의 탄생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김건희가 정치적 위기의 순간에 양정철을 비서실장으로 검토한 것은 그저 해프닝이 아닙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냐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는 하루 종일 논란이 일었습니다. 별도로 공개된 동영상을 통해서는 이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라는 것은 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집권 시 자신과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에 임명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여권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선 청와대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매우 불쾌하다면서 아무리 선거라지만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 후보는 재반박했습니다. 내가 한 거는 정당한 적폐의 처리고 또 남이 하는 거는 보복이고 그런 프레임은 맞지 않다. 글쎄 불쾌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2022년 2월 9일 윤석열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문재인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는 이 정부에 적폐가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단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고 발끈했습니다. 윤석열이 말한 검찰을 이용한 범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안희박 살생부가 아니었을까요? 윤석열은 국회 청문회에서 2015년 선배의 소개로 양정철을 처음 만났다고 증언했습니다. 2015년 양정철에게 윤석열을 소개한 선배는 누구일까요? 아마도 그 선배가 블랙하우스의 키맨일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만남으로부터 블랙하우스의 블랙 히스토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조남욱은 윤석열과 서울 법대 동문입니다. 조남욱은 충청권 출신 서울법대 동문을 각별히 챙겼다고 합니다. 그 선배는 혹시 조남욱이 아니었을까요? 윤석열과 양정철이 처음 만난 장소는 라마다 르네상스의 스위트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에 그 유명한 라마다의 줄리도 함께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모든 것이 베일 속에 가려져 있지만 그들은 진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초면에 안혜욱 회장을 라마다 르네상스 스위트룸으로 초대한 조남욱의 대담한 인맥 확장 전략을 고려하면 라마다 조 회장의 인맥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더 뛰어넘을지도 모릅니다. 블랙하우스에서는 무엇을 상상하건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검은 집에서 윤건이라는 괴물이 탄생했습니다. 블랙하우스의 기묘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불편한 밤 되세요.